일장 100세 시대의 새로운 질문. 아침 6시 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채웁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노후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시환 씨 71살. 그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100살까지 산다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일까요? 시환 씨의 머릿속에는 최근 몇 년간 겪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작년에 요양원으로 들어간 친구 최문수 씨, 뇌졸중으로 재활병원에 입원한 이웃 박영식 씨, 그리고 무릎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진 동창 정대호 씨까지. 모두들 허리랑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라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환 씨보다 한두 살 어리거나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어느새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데라는 체념 섞인 한숨으로 끝났습니다. 그들 모두 한때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었고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이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환 씨는 라디오 소리를 줄이고 자신의 몸을 돌아봅니다. 아직은 혼자서 모든 일상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합니다. 무거운 쌀포대를 들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립니다. 화분에 물을 주려고 허리를 굽힐 때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거실을 걸어다니며 시환 씨는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점검해 봅니다. 병뚜껑을 여는 것도 예전보다 힘이 더 들어갑니다.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내릴 때도 팔을 완전히 뻗기가 어렵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면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언젠가는 친구들처럼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긴 터널을 건강하게 걸어가려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만 그 숫자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몸의 기둥이 되는 것은 바로 근육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100세 시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로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시환 씨는 이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100살까지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을까? 이것이 진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분들도 씩씩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시환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이장 현실의 그림자 힘을 잃는 몸. 월요일 오전 동네 공원에서 시환 씨는 오랜 친구 박정수 씨를 만났습니다. 한때는 등산을 함께 다니며 정상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사이였는데 이제 박 씨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건강하게 오래 살자며 함께 웃었던 그 친구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시환아, 나 요즘 정말 힘들어. 박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리산도 하루 만에 다녀왔는데 이제는 아파트 계단 오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말을 안 들어서 며느리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아.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던 예전 모습 대신 주저함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시환 씨는 친구의 구부정한 어깨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씩씩하게 웃으며 산길을 앞서 걸어가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벤치에 앉을 때도 천천히 손으로 짚어가며 앉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 시환 씨가 묻자 박 씨는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근감소증이래. 나이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 젊었을 때 운동 좀 할 걸 그랬나 봐. 의사 선생님 말로는 30살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든다더라고. 박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피곤한 정도였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평소에 하던 일들이 하나둘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지. 높은 곳에 있는 물건 꺼내기, 무거운 장보기 가방 들기, 심지어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어. 특히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정말 곤욕이야. 그 순간 시환 씨는 깨달았습니다. 몸의 힘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계단을 오르지 못하면 2층에 있는 방을 포기해야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며, 멀리 걷지 못하면 세상과의 접촉면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근육의 약화는 곧 자유의 축소를 의미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으며,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박 씨도 예전에는 혼자서 시장을 보러 가고, 친구들과 만나러 다니고,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을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집에만 있게 돼. 나가려고 해도 금세 지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걱정되고. 예전 같으면 우리끼리 등산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꿈도 못 꾸지. 박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완 씨는 자신의 걸음걸이를 의식하며 걸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언제까지 이 걸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박 씨의 모습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시완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 속에 숨겨진 자신의 팔과 다리를 보며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예전보다 가늘어진 팔뚝, 힘이 빠진 어깨,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다리의 근육들.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얇아진 것이 느껴집니다. 이대로 가면 자신도 친구 박 씨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변화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3장 변화의 시작 근력의 중요성. 손자 관홍은 요즘 할아버지가 자주 한숨을 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걱정되었습니다. 29살의 관홍은 헬스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너. 친구 이준호로부터 노인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준호는 최근 실버 피트니스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고령자 운동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운동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관홍의 제안에 시완 씨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운동이라니 나이가 이런데 무슨 운동을 해? 괜히 다치기만 하면 어떡해. 시완 씨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를 들면 운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준호가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요즘 실버 피트니스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운동법이 따로 있다고 해요. 준호 형이 말하는데 근력 운동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관홍은 스마트폰으로 여러 영상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완 씨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의자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분들 보세요. 할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신데도 이렇게 운동하고 계세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는 게 포인트래요. 관홍의 설명을 들으며 시완 씨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거야? 다음날 준호는 시완 씨를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먼저 시완 씨의 현재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간단한 동작부터 해보시죠.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부터 해보시겠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 준호는 이 동작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이 동작이야말로 독립적인 생활의 기본이에요.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나기, 소파에서 일어나기, 모든 게 여기서 나와요. 시완 씨가 실제로 해보니 겨우 5번 하고 나서 허벅지가 떨렸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도 이렇게 힘든가? 이 시완 씨는 자신의 상태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래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며칠 후에는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탄력 밴드를 이용한 로우 운동,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는 가벼운 플랭크까지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탄력 밴드 운동은 특히 재미있었습니다. 이 밴드가 이렇게 운동이 될 줄이야. 시완 씨는 신기해하며 팔을 뒤로 당기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준호는 설명했습니다. 이 운동은 등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등이 강해지면 자세가 좋아지고 어깨도 펴지게 돼요. 처음에는 10초도 버티기 힘들었던 플랭크가 이제는 30초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상하네, 몸이 조금씩 말을 듣는 것 같아. 시완 씨는 관홍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이라고 하면 축구나 등산만 생각했는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어.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시완 씨는 아침마다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느낌, 근육들이 하나씩 활성화되는 감각이 새로웠습니다. 준호는 말했습니다.
근력 운동의 효과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70대에도 충분히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이건 내 두 번째 젊음이야.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관홍은 할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의지가 강하신 줄 몰랐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사장 건강한 식단 근육을 위한 연료. 근력 운동과 함께 시환 씨의 식탁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관홍은 할아버지를 위해 영양사 친구 김소영과 상담을 받고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식단을 연구했습니다. 소영은 노인 영양 전문가로 많은 어르신들의 식단 관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해요. 관홍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설명합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죠.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소영 누나가 말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해진다고 해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 상에 올랐습니다. 기름에 튀긴 생선 대신 오븐에 구운 연어, 그리고 달걀찜과 두부조림이 반찬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게 다 근육을 위한 음식이에요. 닭가슴살, 계란, 두부, 생선. 모두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걸 먹게 됐나. 시환 씨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현미밥은 생각보다 고소했고 구운 연어는 담백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이었습니다. 평소에 즐겨 먹던 짜고 기름진 음식들과는 확연히 다른 맛이었지만 먹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관홍은 매일 아침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달걀 2개로 만든 스크램블드 에그,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은 것, 그리고 우유 한 잔. 이게 요즘 말로 단백질 보충이라는 거지? 시환 씨가 묻자 관홍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도 이제 헬스 고수 되시는 거예요. 소영이 추천한 식단표를 보며 관홍은 일주일치 메뉴를 계획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닭가슴살 샐러드와 현미밥, 화요일에는 연어구이와 키노아, 수요일에는 두부 스테이크와 브로콜리. 각 끼니마다 단백질 20-25g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져 낮잠을 자곤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시환 씨는 두부조림을 한 젓가락 더 집으며 감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고기만 실컷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네. 특히 가공육보다는 신선한 생선이나 닭고기,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소화에도 좋고 염분도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식도 바뀌었습니다. 과자나 빵 대신 아몬드 한 줌, 삶은 달걀 또는 우유 한 잔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상하네, 예전보다 배가 덜 고프네. 시환 씨는 신기해했습니다.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거든요. 관홍이 설명했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근육의 70%가 물이래요.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관홍의 설명을 들으며 시환 씨는 물병을 들고 다니며 자주 물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새로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몸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시환 씨는 변화하는 자신의 몸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체중계 위에 서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체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체성분 분석기로 측정해보니 근육량은 늘어나고 체지방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몸의 리모델링이에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숫자로는 보이지 않아도 몸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오장 변화의 순간 몸이 주는 답. 운동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환 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으음하며 내던지던 신음소리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허리가 뻐근하던 느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가뿐한 느낌이 드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계단을 오를 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2층에 올라가려면 중간에 한 번은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숨도 예전처럼 가쁘지 않습니다. 이게 근력 운동의 효과구나. 시환 씨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곤 했습니다. 심지어 2계단씩 올라가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시환 씨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졌고 걸을 때의 자세도 한결 당당해졌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팔을 뒤로 돌리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셔츠의 뒤쪽 단추를 채우는 것이 이렇게 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목과 어깨의 유연성이 확실히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관홍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깨도 쫙 펴지시고 심지어 키도 커 보여요. 실제로 자세가 좋아지면서 시환 씨는 예전보다 2-3cm는 더 커 보였습니다. 시환 씨는 웃으며 가슴을 펴 보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서게 되더라고. 예전에는 자꾸 구부정해졌는데 말이야.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어깨를 펴게 돼. 코어 근육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쌀포대를 들 때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고 오래 서서 설거지를 해도 다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을 때도 카트를 끌고 다니는 것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보기가 끝나고 집까지 걸어오는 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세탁물을 넣을 때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빨래줄에 손을 뻗는 것이 수월해졌고 젖은 이불을 들어 올리는 것도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이렇게 쉬워질 줄이야. 시환 씨는 감탄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시환 씨는 자신의 팔을 만져보았습니다. 얇아졌다고 생각했던 팔뚝에 조금씩 탄탄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나이에 근육이 생기는구나. 허벅지도 만져보니 예전보다 단단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측정해준 체력 테스트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 5개도 힘들어했던 스쿼트를 이제는 15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랭크도 30초에서 1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 성인 남성 평균 수준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몸이 강해지니 마음도 함께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시환 씨는 자신의 변화를 믿기 어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더 큰 가능성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육장 세대의 공감 함께하는 운동. 토요일 오전 시환 씨와 관홍은 동네 공원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이 시간이 할아버지와 손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원에는 벌써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각자의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요가 매트를 펴고 스트레칭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환 씨처럼 운동을 배우는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런지 동작을 배워보시죠. 관홍이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무릎을 굽히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움직임이에요.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모두 여기서 나오거든요. 특히 균형 감각도 같이 기를 수 있어서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어요. 시환 씨가 따라 해봅니다.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관홍의 손을 잡고 했지만 몇 번 반복하자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이게 되네. 시환 씨는 신기해하며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몇 달 전 같으면 이런 동작은 꿈도 꾸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천천히 하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허리는 굳게 펴시고요. 그래야 멋있어요. 관홍이 할아버지의 자세를 교정해 줍니다.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체중은 뒤쪽 다리에 더 실어주시는 게 좋아요. 관홍은 트레이너 친구에게 배운 정확한 자세를 할아버지께 전달했습니다. 이거 말이지 젊었을 때는 생각도 안 하고 했던 동작인데 지금 다시 배우니까 정말 어렵구나. 시환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재미있어. 마치 새로운 걸 배우는 기분이야. 학생 때 체육 시간 생각도 나고. 운동하는 시환 씨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동시에 즐거움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구도 사용해봤습니다. 관홍이 준비해온 밸런스 패드 위에서 한 발로 서기 연습을 했습니다. 이건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이에요. 나이가 들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데 이런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몇 초도 버티지 못했지만 점차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면 둘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관홍은 요즘 직장 생활 이야기를, 시환 씨는 젊었을 때 추억담을 들려줍니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운동하셨어요? 그럼 나도 젊었을 때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했지. 하지만 그때는 그냥 재미로 했던 거고 지금처럼 건강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한 적은 없었어. 시환 씨는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는 몸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30대
40대까지는 밤새워도 끄떡없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관홍은 할아버지가 운동할 때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동작을 배울 때마다 집중하시는 모습,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하려는 의지, 그리고 작은 발전에도 기뻐하시는 모습까지. 할아버지, 제가 운동 배우려고 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야 절실하니까 그렇지. 너는 아직 젊어서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안 하면 정말 후회할 것 같거든. 친구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 시완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대의 간극을 잇는 것은 복잡한 이해나 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며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는 이 단순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각각 다른 이유로 운동을 하지만 함께 움직이는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7장. 주변의 변화 마이너스 건강한 롤모델. 몇 달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이 시완 씨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으세요? 아주머니의 질문에 시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어떤 운동을 하시는데요? 헬스장에 다니세요? 궁금해하는 아주머니에게 시완 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이런 간단한 것들이에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거든요. 아주머니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간단한 운동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니까 정말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거예요. 시완 씨의 설명을 듣고 아주머니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옛 직장 동료 이승호 씨를 만났습니다. 시완아,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네.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걸어? 나는 요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자꾸 저려서 걷는 게 힘들던데. 승호 씨는 시완 씨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허리랑 다리 근육을 키웠거든. 시완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근육은 늘어날 수 있다더라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어. 특히 허리 근육이 강해지니까 자세가 좋아지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어. 승호 씨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나도 요즘 무릎이 아픈데 나이 때문인 줄 알았거든. 혹시 나도 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승호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시완 씨는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물론이지. 나보다 젊잖아. 다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해.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야 해. 시완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달라졌잖아. 이제 시완 씨는 동네에서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젊은 부부가 시완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시완 씨의 새로운 철학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견뎌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지. 허리랑 다리가 버텨야 인생이 버티는 거야. 근육이 곧 자유니까. 시완 씨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건강한 근육은 단순히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동네 경로당에서 시완 씨에게 운동 강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시완 씨가 직접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경로당 회장님의 부탁에 시완 씨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경험은 나눠드릴 수 있죠. 첫 번째 강의 날, 경로당에는 20명가량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시완 씨는 자신이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변화들을 경험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시완 씨는 이제 그 열쇠를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8장. 100세 시대의 다짐. 저녁 노을이 지는 공원 벤치에 시완 씨가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관원과 함께 운동을 마치고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을 물들이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공원에는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나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과 지금의 자신. 그 차이는 단순히 근육량의 증가나 체력의 향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매일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나이를 핑계로 포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도전해볼 만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작은 여행을 계획해보기도 하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만남을 잡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산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기차 타고 부산까지 가는 것도 문제없을 것 같아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다면 이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큽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노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환 씨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어. 71세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육을 키우고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되찾는 이 모든 과정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관홍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도 고마웠다. 덕분에 할아버지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곧 답장이 옵니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내일도 화이팅. 손자와 주고받는 이런 작은 메시지들이 시환 씨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공원에는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나갑니다. 젊은 부부, 중년 가족,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노부부까지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환 씨는 그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도 저들처럼 오래도록 걸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지. 며칠 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담당 의사는 시환 씨의 검사 결과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르신, 작년보다 근육량이 늘어났네요. 이 나이에 이런 결과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의사의 칭찬을 들으며 시환 씨는 뿌듯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꾸준히 운동하고 단백질 많이 먹고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근감소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르신은 오히려 근육이 늘어났으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건강하게 100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시환 씨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합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하고 어깨는 꿋꿋합니다. 저 멀리 집 불빛이 보입니다. 관홍이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내일도 새로운 운동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의 핵심은 바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기둥입니다. 집에 도착한 시환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육은 나를 앞으로 더 멀리 데려갈 테니까. 거울 속의 자신은 몇 달 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어깨는 펴져 있고 눈빛은 생기가 넘칩니다. 건강한 몸과 단단한 마음으로 그는 영롱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100세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근육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는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며 건강한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관홍과 함께하는 운동 시간, 이웃들과 나누는 건강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모든 노력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육이 답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근육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답인 것입니다. 시환 씨는 이제 그 답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